야외에서 산책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야외에서 시작하면 늦어요. 산책 가자라고 하면서 현관문 열었을 때 먼저 머리로 밀고 확 나가거든요. 산책할 때 흥분도가 높고 많이 당기는 친구들은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강아지 산책 습관에 대해 준비했고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훈련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유치원 안녕하게에서 9년차 강아지를 가르치고 있는 배재원 훈련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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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특별하게 선생님 네. 강아지 우리 냉이랑 같이 오셨는데 네, 배냉이. 우리 훈련사님은 냉이랑 산책하실 때 언제 가장 좀 행복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훈련사님 강아지는 완벽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길고양이들이 나타나면은 호흡이 엄청 가빠지거든요. 제가 레이더망을 세워서 저기 뭔가 고양이 같은 물체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유턴해서 돌아가고, 냉이 이름 불러서 나를 쳐다보면은 바로 간식을 주고 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산책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냉이가 미소 지으면서 저를 바라봐 줄 때 그 느낌, 아 오늘 좀 박자 좀 잘 맞네? 이 친구 나한테 집중 잘하네? 하는 맞아요. 순간에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뭔가 강아지들도 그걸 느끼는지 뭔가 막 산책할 때 행복한 그 미소 그럴 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혀가 엄청 굳어 있고 네. 호흡이 헉헉헉헉 이렇게 가빠지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해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고 몸도 느슨하고 이 발걸음도 통통통통 가볍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웃는 거 맞아요. 보호자님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고 보호자님이랑 같이 산책하는 걸 즐기고 있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책을 할 때 좀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 하셨잖아요. 강아지 입장에서 매번 같은 루트 산책할 때 괜찮아 하나요? 질려하지 않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곤 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네, 실제로 산책할 때 좀 오늘은 다른 루트로 가보자라고 할 때 몸이 굳고 안 가려고 버팅기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새로운 곳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산책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화가 안 되어 있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면 산책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네가 원래 갔던 곳이고 자극물이 없는 곳이고 이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네가 확인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친구한테는 더 좋은 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신나하는 것 같아요. 푸우는 그래서 산책할 때 보면은 막 새로운데 너무 신나하고 막 난리가 나요. 뭐 사람도 보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좀 색다른 일상을 경험하고 하는 맞아요. 걸 좋아하는 맨날 사람들이 똑같은 거 있잖아요. 하면은 질려하고. 네, 저도 막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개들도 새로운 그런 자극을 쫓고 실제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루트를 몇 번씩 약간 이벤트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에요. 새로운 길과 기존의 길,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성향 차이다, 개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조금 소심한 친구다. 네. 그런 경우라면은 맨날 같은 길을 가더라도 뭐 죄책감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막 냄새를 맡아가면서 길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산책이 아니라 바깥에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의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냄새 맡는다 말 해주셨는데 얘기를 안 그래도 오늘 너무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강아지 산책할 때 냄새 맡는 것도 참 중요한 습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 막 말이 많더라고요. 제한해야 되냐 풀어줘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산책할 때 냄새를 많이 맡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냄새를 맡게 허용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산책의 목적은 걷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후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그룹, 후각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후각 활동을 한 개들이 나에게 주어진 자극물 앞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사람은
시각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개들은 사람보다 시각이 좀 좋지 않다. 후각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맞죠. 그래서 탐지견도 있고 하죠. 얼마나 좋은가 하고 봤더니 최소 1만 배가 좋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면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네. 후각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이곳의 정보는 어떻고 라고 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산책할 때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것은 네. 그냥 푸형이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검은 천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 냄새 맡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요즘 이 단어를 강아지가 산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니파리 산책을 해줘라 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스니프 냄새 맡는다, 사파리 탐험한다 의 합성어입니다. 냄새 맡는 탐험? 네, 네. 맞아요. 우리 강아지들은 시간의 흐름을 코로 읽는데요. 태양이 지면에 닿는 각도, 닿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냄새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이 아침에 나갔을 때는 그 밤 동안 다 가라앉아 있는 공기와 냄새들을 맡으면서 아침에 뇌를 깨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네. 저녁에는 하루 동안 또 냄새들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냄새들을 맡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 편안한 마음을 얻는다고 해요. 우리 개들은 그런 시간에 냄새를 맡음으로써 뇌의 생체 시계가 맞춰진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냄새 맡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강아지를 산책하면서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산책의 그런 퀄리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장비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아이가 산책을 잘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맞는 장비를 쓰고 있는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책 장비라면 뭐 하네스, 목줄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산책 습관에 따라서 장비를 알맞게 선택해 주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그럼 우리 장비를 안 그래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인형이랑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산책 도구들이 몇 가지 준비가 됐어요. 좋은 장비, 좀 문제 있는 장비가 따로 있나요? 문제 있는 장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줄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새로운 수동줄을 튼튼한 걸로 구매를 하셔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부가 말을 타고 있을 때 당기는 줄이 있죠. 그게 바로 하네스의 유래가 된, 네. 근데 말의 하네스를 언제 당기냐라고 네.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앞으로 뛰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겨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자동줄을 조금 늘렸는데 이렇게 계속 당겨져 오는 게 보이시죠? 맞아요. 요게 이렇게 자기가 나가려고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뒤로 이렇게 당겨지는 저항 반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뒤에서 당겨지니까 당연히 말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계속해서 앞으로 끌게 됩니다. 간혹 요걸 고정하면 되잖아요 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산책줄은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 요게 확 떨어질 때 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팍 튀어나가면서 요게 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튀어나가면서 요 손잡이가 이 개를 쫓아가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동줄을 쓰는 것은 유실견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런 조합보다는 좋은 조합이 있을까요? 저는 하네스를 구매하실 때 뒤쪽에도 고리가 있겠지만 앞쪽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교육은 이 개가 저를 봐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저한테 집중을 해줘야지 가능해요. 근데 앞고리 하네스는 이 친구가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튀어나가면 이렇게 몸이 돌아가요. 달려나가는 힘으로 앞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자연스럽게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강아지들은 이 트리거라고 하죠. 자극물로부터 나의 시선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흥분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몸이 돌려졌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트리거로부터 빨리 이렇게 멀어진 다음에 나한테 집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옳지 하고 보상을 해주는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장비를 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걸 좀 챙겨야 될까요? 두 번째는 문 앞의 습관. 보호자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산책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야외에서 시작하면 늦어요. 산책할 때 흥분도가 높고 많이 당기는 친구들은
산책 가자라고 하면서 현관문 열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죠. 네, 먼저 머리로 밀고 확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흥분도가 집 밖을 나갈 때부터 이미 높아져 있는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자극물이 더 많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문을 열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튀어나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을 처음부터 크게 확 열어 제치지 마시고 그냥 문고리를 살짝 돌려서 아주 조금 열어보세요. 그때 바디 블로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코를 들이대지 않고 기다리면 그때 또 보상으로 문을 살짝 더 열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네. 문이 전부 다 열려서 네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상태임에도 튀어나가지 않고 나를 보고 있고 기다리는 상태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의 시작은 뭐 밥상머리부터 뭐 이렇게 하듯이 맞아요. 네. 집 문을 나갈 때 보호자한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보호자한테 집중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오늘의 산책의 퀄리티를 결정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장비도 챙겼고 문도 나갔습니다. 또 해야 될 게 이제 있을까요? 세 번째, 줄 잡는 습관. 많은 분들께서 네네. 느슨하게 줄 잡으세요라고 하면 아무런 제어하지 않은 채 약간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줄을 잡는 방법은 한 손으로는 여기 손잡이 잡아주시고 네. 한 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줄을 길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늘어지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 친구가 이 하네스의 텐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짧게 잡더라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뜨려서 잡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줄 잡을 때 우리 강아지가 사고 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시면은 네. 이 아이는 계속해서 등 뒤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더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슨한 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도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닐 때 엄마 아빠가 막 긴장해서 여기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같이 긴장이 맞아요, 되지 않나요? 맞아요. 자극물이 갑자기 나타나도 보호자가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마음도 느슨하게 줄도 느슨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책을 할 때 실제로 뭐 줄 잡고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이럴 때 조금 뭐 해야 되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관계의 습관.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맞은편에서 인사하러 오는 강아지랑 인사하지 않기. 요거 정말 어렵긴 해요. 특히 초보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보면 인사하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 깨발랄함이 좀 귀엽기도 하고. 친구다 친구, 친구랑 인사해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길을 가면서 만나는 다른 타견에 대해서 성향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강아지가 갑자기 우리 반려견에게 반응성을 보였을 경우에 우리 반려견도 반응성을 보이게 되고 갑자기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타견과 인사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방법들, 좋은 습관들 알려주셨는데 당장에 우리가 산책 나갈 때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간식을 한 줌 주머니에 넣고 나가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간식 먹으면은 애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야? 간식은 뭐 그냥 이렇게 귀여울 때 주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려견들은 실제로 보상 기반의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학습에 대한 그 욕구도 올라가고 지능도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강아지를 마치 전문가한테 AS 하듯이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강아지의 관계를 한번 개선해 봐야지 내가 이 아이가 잘하는 행동이 보이면 그 순간 바로 옳지 하면서 간식을 줘봐야겠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런 반응성 있는 행동 이외에 반대 행동들에 모두 보상을 해주시면은 보호자님한테 집중도 할 수 있고 보호자님과의 신뢰도 깨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강아지들과 살아가는 그런 루틴, 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아지 산책 습관에 대한 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